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인데요. 설 민심이 판세를 가른다는 말이 있죠. 선거판에서 이번 설 연휴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설 제주 민심 어디로 흐르는지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선대위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한국 국민의힘 제주도당 홍보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건도 정의당 제주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선대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벌써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으로 많이 쏠리면서 연휴 기간에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네 분께서 설 민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강성희 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도민분들이든 국민분들도 굉장히 이젠 좀 약간 피로감이 좀 쌓여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워낙 그 여론조사의 내용이 좀 차이나게 나고 상반된 내용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대체 어느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형국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내부적으로 결속을 좀 다져야 되고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국민들한테 후보의 장점을 알리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김한국 홍보단장님이 느끼신 설 민심은 어땠습니까? 예, 이번 설 민심은 뭐 도민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나기도 쉽지 않고 가족들 간에도 사실 이렇게 세배하고 만남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설 민심 자체가 참 어느 때보다도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고요. 다만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동안 공과 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 만큼 실망도 컸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도민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그 각 당협별로 거리 인사를 하면서 도민들과 그리고 제주를 방문했던 분들과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많이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도민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지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껴서 아까 강성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전국은 굉장히 대선 구도에서는 팽팽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0여일 동안에 대선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건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뭐 되게 다양한 후보들을 또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또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좀 격렬한 토론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정책이나 어떤 시대 정신보다 어떤 후보자의 배우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뭔가 이제 시대 정신이 좀 대전환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어떤 선택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의당 소속이기도 하니까 이제 저희 친척분들이 아니 뭐 심상정 후보는 뭐 가족 문제도 없고 정책도 괜찮은데 아니 뽑아봤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뽑지를 못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뭐 토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친지분들이나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양자 토론은 아니다. 사자 토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현덕규 위원장님도 설 민심 어떻게 보셨는지 요즘에 설 민심이라는 거를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미크론이 워낙 전파력이 강해서 모임 자체를 이제 자발적으로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설에도 아주 이제 가까운 가족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건도 대변인 말씀하시면 역대 비호감 선거.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 자신 있게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이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야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근데 자칫 얘기가 나오면 비난하는 얘기가 공격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서로 얘기를 꺼려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비난 여지가 없으니까 좀 얘기를 꺼내는데 그마저도 역시 아직은 대세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호응을 이렇게 즉각적인 호응을 불러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자 토론을 이제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후보들의 이제 어떤 장단점에 대한 판단이 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후 앞으로 이제 여론 형성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직전에 이제 오히려 이제 설 연휴 기간 중에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방송국 그 사자 토론이 무사된 다음에 양자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토론을 하기 위한 회의를 참 길게 지루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연휴 기간에서 뉴스를 많이 보는데 뭐 합의가 될 것 같다 말 것 같다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두 명이 자기들끼리 하는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하면 정말 리더로서의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또 들려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설 제주 민심 어땠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설 연휴 직전에 제주 MBC와 제주 CBS, 제주일보, 제주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대선이 사자 대결로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9.1%였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0.2%, 정의당 심상정 후보 3.5%였습니다. 연휴 기간에 민심에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제주 민심을 엿볼 수는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인 여론조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일단 이 조사에서는 제주에서는 오차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전국 단위 조사하고는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번 조사 어떻게 보셨는지 강성희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주의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낮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아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전의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지지도가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정치는 민생을 살피는 거고 더 나은 살림살이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뭐 도덕성이라든지 사적인 어떤 개인사 문제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의 어떤 대항마인 것처럼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민심에서 가장 그나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었던 이유는 4.3의 해결에 굉장히 우리 민주당이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느냐, 그걸 도민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저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4.3의 시작도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고 4.3의 어떤 해결의 물꼬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주 도민분들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해졌고, 그 제주의 모든 리더분들도 다 제주의 환경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도 많이 지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예타 면제 사업에서 가장 먼저 저희 제주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것도 그런 제주 환경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제주 도민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한국 홍보단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예, 이번 그 MBC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제주도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3명의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회에도 70% 가까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제주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감 그리고 기대감,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한 6.9% 정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뒤지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전국 단위의 지지도보다 한 10%에서 15% 정도가 제주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강성 의원님께서 4.3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4.3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에서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4.3 특별법 개정 과정을 도민들께서 보시고 4.3 유족들께서 보셔왔기 때문에 앞으로 4.3과 관련된 민주당에서 우리가 4.3을 해결했다는 이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4.3 유족을 포함한 도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제주도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더 분발하면은 분명히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싶습니다. 네. 박건도 대변인께서는 심상정 후보 현재 뭐 전국 지지도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좀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좀 그 후보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낮은 수준에서 이 답보 상태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심상정 후보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 의식을 좀 느껴서 이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갖고 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정의당이 잘해야겠죠. 이제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절박한 분들에게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이 어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그런 독자적인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의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성찰을 저희 당과 심상정 후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찰의 시간 이후에는 더 절박한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런 선거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노력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주에서는 그 민주당의 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세 분의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그리고 도의회 도의원 구성을 보셔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는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주로 왔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독점 이런 정치 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각 당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이 정치 구조, 정치 체제,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평하고 공정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주도에서 먼저 이제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현덕규 위원장께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제주에서 어떤 뭐 조직적으로 뭐 선거 그 운동을 시작한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전국 평균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사실 만철수 후보가 제주 지역에서 10.2%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서울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올 때는 20%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서울에서 20%라면 상당하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TK나 또 호남으로 가면은 또 그 진영 쪽에 이제 지지세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 잡으면 최근에 좀 조금 이제 가라앉았다고 할까 한때 그 어떤 분위기가 좀 다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한 10%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주도도 아마 그런 정도 나오는 걸로 어떤 매스컴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당은 2019년에 그 20년 총선을 앞두고 그 당이 중앙당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지역
도당을 각 지역의 도당을 지구 도당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당도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도 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역구 의원도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도의원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그 조직적인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10% 나온 거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아예 못 만드는 게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권자들이 조금씩 이제 점점 그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555 공약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용기 있는 어떤 아젠다를 발견해내고 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건 나와야겠지만, 대비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언론인 토론회에 가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거 얘기하면 선거에서 득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짤이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작은 영상이. 그래서 그만큼 꺼내기 어려운 주제를 용감하게 그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하나는 물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노총이라는 그 거대 노동 조직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다른 후보들이 좋게 말해서는 소확행 공약이라 하지만, 이게 대통령 선거인지 무슨 구청장 선거인지 시장 선거인지 도지사 선거인지 모를 정도의 그 좀 짜잘한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오히려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이제 떨어뜨리는 것 같거든요. 잠깐은 무슨 머리를 심어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국가를 이끌어갈 앞으로 우리 커다란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당의 입장에서 제주 민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또 대선은 제주 민심만으로 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대선 상황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먼저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판세를 보면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흐름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말이죠.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인 판세가 한 10에서 13%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이제 윤석열 그 후보 간에 일종의 마찰이 조금 있었던 시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전국적인 단위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윤석열 후보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한 4%, 거의 5% 가까운 이제 지지도가 높아진 것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어찌 보면 이제 쇼츠 공약을 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 조회수가 1000만이 넘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도 나와 있는 그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강성희 대변인께서는 좀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어찌됐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좀 대선 기간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양 후보에 대한 검증들이 워낙 마타도 형태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 검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왜 그러는지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후보들이 이제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의 뭐 미사일 뭐 이렇게 그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뭐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드 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에서 해왔었던 어떤 국방 전략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앞서 현덕규 의원님 말한 것처럼 뭐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고 하면 정말로 토론회 장에서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지금 뭐 소확행이라든지 뭐 심쿵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워낙 이번 대선이 좀 비호감이었고요. 그리고 또 정치가 워낙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거대한 그 공약을 놓고 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본인의 삶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바꾸거나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체감하지 못하는 정치, 그래서 효용감이 떨어지는 정치 이러다 보니까 워낙 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재선을 하셨고 그리고 성남시에 그렇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만큼 재정적으로 너무 피폐된 상황에서 가서 그나마 그 지역의 살림들을 챙기면서 성남시를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어떤 그 도시, 대도시로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뭐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뭐 계곡 정비부터 시작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국민들과 합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리더십을 검증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가 기후 재앙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 원전으로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님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세 오른다 아니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런 뭐 위기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유가가 계속 공급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의 어떤 원가 상승들이 되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뭐 탈원전 했기 때문에 전기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저는 지도자로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기후 재앙과 그리고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이 경제에서 선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대응할 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판세를. 뭐 정의당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선전이 좀 보였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결집으로 이제 상당히 팽팽한 지금 답보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15%까지도 이렇게 나왔던 그 지지율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 9% 정도의 어떤 약간 답보 상태로 뭔가 딱 벽을 만난 듯한 느낌을 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3% 뭐 4% 이렇게 계속 낮은 층에서 답보 상태로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답보 상태는 결국에는 이제 오늘도 치러진 그 TV 토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러질 사자 TV 토론을 통해서 이 지금의 답보 상태가 좀 이렇게 균형을 흔들리게 되면서 좀 더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소확행 공약들이 요즘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불평등이나 차별이나 기육이라는 좀 시대 정신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이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뭔가 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좀 더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좀 여기면서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에 반해 저희 정의당에서는 나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우리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이제 나를 위해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에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자.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를 형성하는 그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에 다시 돌입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덕규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지율을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MBC 제주에서의 그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제 하나의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강 어떤 경향이 거의 지지율은 고착돼 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수준에서는. 그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거의 35% 안팎에서 거의 어떤 벽을 만난 것처럼 그걸 넘어가는 시원한 조사를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한 10% 조금 그 약간 상하한 부분에서 더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님도 계시고 우리 허경영 후보도 계시지만 35에다가 10을 하면은 이제 80. 나머지가 2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5% 정도를 가져간다라도 15%가 부동층인데 그럼 25%의 부동층이 투표를 안 할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 봐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15%의 지지 그 부동층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지 후보를 정하게 될까?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각 후보에 대한 이제 특히 양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거의 이제 효과를 다 본 것이 아닌가. 거기서 더 뭔가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직접적으로 관련가 돼가지고 뭐 형사 기소가 되거나 하지 않은 한 그 문제가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도 이제 무속 논란 최근에는 그게 가장 큰 이제 약점인 것 같은데 뭐 그 부분도 사실 뭐 현재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더 이제 앞으로 자기 진영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정책 대결이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진행된 이제 사자 TV 토론, 토론은 아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정 토론이 있고 법정 외 토론들이 있을 텐데 형식과 내용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그 15%의 그 어떤 부동층을 향해서 각 후보 진영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를 이제 천명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의 또 정치적인 어떤 전망을 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다음 정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단일화 부분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그 대선의 화두가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마저도 사실 상당히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부각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그거에 대한 그 집권의 당위성, 연장의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해도 결국은 정책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다 보면은 어떤 차별화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도 나름대로 이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고 그걸 그런 정치적 자산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는데요. 그럼 대선 이야기 이 정도 마무리하고 도지사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선에 밀리면서 안개 속입니다. 최근에 설 연휴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14.2%로 1위였고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12.3%, 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 9%, 오차 범위 안에서 선두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이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민주당 송재우 의원, 고경실 전 제주시장, 허양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민주당 김태석 도의원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10여 명의 그 후보군을 두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후보군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후보군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나왔습니다만은 이 도지사 후보군에 대한 그 초반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보시죠. 예. 먼저, 예. 네.
저는 뭐 우리 당 후보들이 뭐 3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네. 문대림 이사장님이 전 도지사 때 이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도지사로 이제 출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이는데 저는 가장 큰 건 원지사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정확하게 도대체 장밋빛 구호만 있었지 달라진 실체가 없다. 그래서 네. 정말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알게 되시는 것들이 그래서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 뭐 도의원을 했었던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뭐 인지도들이 있는 그런 후보들이 계속 이제 그 선호도에서 예.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라도 좀 더 우리의 어떤 현안들을 잘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중앙정부하고 잘 연동되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후보. 네. 저희가 원지사를 뽑았지만 원지사가 민선 6기랑 7기에서 문재인 정부와 연결을 시켜보면 지역의 현안들을 정말로 제대로 풀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중앙 정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사가 발을 벗고 가서 읍수하고 이게 어찌 됐든 제주의 현안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이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지역의 현안들이 국정 아젠다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후보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민주당에 많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주도지사 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강성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그 부분 먼저 지적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 국가에 있어서는 안보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7번의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청년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사드가 되면 청년들만 죽습니까? 국민들도 다 죽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요금 지금 정부에서 인상하려고 하다가 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후보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사태 때 지역 주민들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구속시키라고 행정권의 남용을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지난번 추석 때 결과와 좀 대비를 해봤을 때 문대림 후보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그 오영훈 후보가 1위로 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15%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의원 다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도의원들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층이 50%가 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정의당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정의당의 아직 후보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예. 뭐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정의당에서도 도지사 후보가 이제 명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강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도정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평가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는 것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한 7년에 대한 이제 직무수행 평가가 이제 지난해 이제 8월에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잘했다는 의견이 36.8%였고 그리고 잘 못했다는 의견이 51.9%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원희룡 전 도지사를 어떤 대체할 만한 이제 유력 정치인의 어떤 인물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기울어진 선거제도 안에서 어떤 민주당의 독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의 아까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민주당의 당세가 강한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당의 아까 고병수 전 제주도당위원장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범진보 진영으로서는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그리고 부순정 녹색당의 이제 제주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이 어떤 3파전을 이루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당 내외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층이 41.9%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도민들의 그 민심은 어느 당이든 결정을 하지 않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방선거를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도민분들께 많은 것들을 어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덕규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도지사 후보군 초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 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도지사 선거에 관해서는 비교적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이게 길게 보면은 사실은 제주 지역에서는 이제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전부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이제 내리 3, 4선 이렇게 쭉 하고 계시고 현재 이제 도의원에서도 도의회 의원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무궁답중이 지금 이제 41% 나오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빈약한 성과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치가 안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을 다 합쳐봐도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셈이니까요. 결국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국을 이제 지금 여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선거를 다 휩쓰는 과정에서도 원희룡이라는 그 인사가 제주 지역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상당히 지명도 높은 후보자가 나오면 여전히 제주도에서 3개의 선거구로 쪼개져서 선거를 할 때는 어렵지만 단일한 선거구로 할 때는 그 후보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워낙 이제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국민의당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를 낸다 그러면 그는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 정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든지 아니면 어떤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정당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후보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뭐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뭐 당내 경선도 지금 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크게 다르진 않았고 역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의원, 문대림 전 이사장, 위성군 의원 등이 이제 상위권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 그럼 민주당 도지사 후보 뭐 대선 이후에 뭐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그 경선을 치러지게 되는 건지 또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세를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지금의 어떤 대선 전국에서 특별히 제주의 어떤 현안들이 국정 아젠다로 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각 후보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제주의 어떤 현안들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국가가 지원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분들이 다 좋아
좋아하시고 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국정 과제로 되어야만 그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의 모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제주의 어떤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국정 과제로 삼고 그것을 대선에서 승리하게 해서 제주도 현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가에 이제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대선 때까지는 그렇게도 다들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정책 간담회라든지 경청 투어들도 지역에 가서 민심도 살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국정 과제로의 어떤 연결을 누가 얼만큼 더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나마 어떤 아젠다로 우리의 어떤 지역의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아젠다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네.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는 좀 선두권이고 예. 뭐 고경실 전 제주시장 이외에 뭐 허양진 현 도당위원장, 문성유 한국자산공사 사장 등인데 전체적으로 뭐 지지율은 뭐 낮은 편입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뭐 도의원을 했던 분 이분들 중에 저는 도지사 후보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분과 경쟁을 했을 때 이길 만한 그런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 후보는 일단 정책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앞서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력에서도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참 이 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저희 후보 군들이 참신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행정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와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아까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자꾸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건도 대변인 말씀은 제가 동의합니다. 예. 우리 도의회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70%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제 와서 원희룡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그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이 차지한 이 시점에 원희룡 지사의 정책에 대한 부분 견제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 최대 현안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여론도 살펴봤는데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반대한다 50.1%, 찬성한다 45%. 여론이 좀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이 오차 범위 안에서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해저 터널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 여론에 제2공항과 해저터널 문제까지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이슈는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전환점의 어떤 이슈라고 봅니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갈 건지 아니면 환경을 보존해서 자립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 이제까지는 그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같이 가자라고 해서 병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더 이상은 환경 회복력을 갖기에는 지금의 상황의 추이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도민분들의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팽팽하게 가는 것 같고 특별히 지금 뭐 2년 넘게 코로나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교의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단체 관광, 외국 관광객들이 거의 없고 국내에서의 소규모 관광 패턴으로 지금 2년을 저희 제주가 버텨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동 인구가 늘어나면 제주 공항의 혼잡도에 대한 얘기는 또 도민분들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주의 제2공항 이슈가 해저 터널까지 언급된 것처럼 제주 도민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 방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모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도민들께 우선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송재호 도당위원장께서 그 제2공항의 추진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7년 동안 지금까지 끌어왔던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당위원장이 지금 하겠다고, 정부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흐지부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도 제2공항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등해소 특위 차원에서 도민 공론화 우선해야 된다. 도민의 의견이 우선이다. 해저터널 그런 공론화 과정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내지르고 보는 겁니다. 도민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박건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제2공항 결혼. 제2공항 관련해서는 뭐 반대한다가 50.1% 그리고 찬성한다가 45.0% 이렇게 네.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반대한다가 이제 계속 우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환경보전 기여금 같은 경우도 이제 찬성이 78.5%로 예, 그 부분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예, 높죠.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제주의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주의 시대 정신은 어떤 과잉 관광이나 과잉 유동을 좀 줄여가자.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관광 산업의 양적 팽창으로 도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좀 반영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제2공항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거나 바다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해저터널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해저터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반드시 공약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제주에 있는 지지자들도 해저터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공약 철회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덕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대선만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제주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동북아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의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과 그리고 상당한 이제 그 발언권을 갖고 있는 야당에 둘 다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유력한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예비 후보가 그 이제 도지사 시절 때도 그 사람 전남 시절에도 이 제주 해저터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해저터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일관된 정책적인 방향이 있다는 것일 테고 거기에는 제주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 호남 지역에 있는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경제 어떤 그 개발의 축 내지는 어떤 그런 흠을 부는 큰 어떤 전략적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그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도 계속 이제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명확하게 왜 추진해야 되는지 솔직한 얘기를 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건데요. 박근혜 정부가 비록 탄핵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탄핵으로 물러난 건 아니었죠. 최순실이라는 이제 국정농단, 앞으로도 국정농단이 안 벌어지지 않는다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문했는데 그 당시 그러면 왜 제주 지역에서 제2공항을 추진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강정해군기지가 있고요. 성산에 공항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군사 전략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주력 공군들이 본토에 오산과 사천에 있겠지만 예, 예. 유사시에 강정해군이 기지가 공격을 받는다라면 방어할 수 있는 공군력은 동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시가 아니라 유사시에 이동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군사 전략적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그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해저터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해저 터널을 만들고 제주공항은 폐쇄하고 제2공항은 공항 기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21세기의 제주도가 나갈 방향이고 대한민국이 나갈 전략적인 발전의 축이 명확한 겁니다. 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라는 이 팽팽한 여론조사 앞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저 개인 발언을 너무 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민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